녀석의 시신은 차가운 시트 아래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내 동생은 괴물이야. 왜 아직도 믿어?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동생, 민준을 잃었다. 그는 회사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증인들은 모두 그의 동료들, 그중에는 그의 절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녀석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그는 항상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나, 이 회사 괜찮아. 사람들 믿을 만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잘할 테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잘못이었다. 체포 후 민준은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만 연락했다. 누나, 나 아니야. 증인들이 거짓말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들은 일관되게 증언했다. 민준 씨가 술자리에서 손을 댔어요. 저항했지만 강제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여론은 이미 그를 매장했다. SNS에는 민준 추행범 해시태그가 넘쳤고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그만해. 민준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넘겨. 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 가족 명예가 망가졌어. 그들은 민준을 포기했다.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 회사 상사,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까지.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밟아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증인 A, 민준의 팀장 김 과장. 그는 민준의 승진을 질투했다. 증인 B, 동료 박 씨, 민준이 그녀의 실수를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친구, 준호. 녀석은 민준의 자리를 노렸다. 그들은 모두 이득을 봤다. 김 과장은 승진, 박 씨는 보너스, 준호는 민준의 프로젝트를 넘겨받았다. 밤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왜 나만? 나는 이를 악물고 잠을 청했다.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하지만 복수는 즉시 오지 않았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설득해야 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민준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이 고통을 무시하면 나는 영원히 패배자일 테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웃고, 대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 나도 그랬다. 회사에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인사했다. 속으로는 계산했다. 김 과장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는 결혼했지만 불륜 소문이 있었다. 박 씨는 야심이 크다. 그녀의 이력서에 거짓이 있을지도. 준호는? 그는 민준의 친구였지만 배신했다. 왜? 돈 때문인가? 질투인가? 나는 민준의 다이어리를 찾았다. 녀석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회사 프로젝트, 대화, 심지어 증인들의 약점까지. 김 과장, 불륜 의심. 사진 있음, 그 한 줄이 시작이었다. 나는 사진을 복사했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들의 삶을 파악했다. 민준의 장례식 후 나는 혼자였다.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내가 민준을 망쳤어. 왜 변호인을 고집했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이 배신의 대가는 무엇일까? 그들은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얻었다. 나만 잃었다. 밤의 경 앞에서 나 자신을 봤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차갑다. 너는 이제 달라져야 해. 스스로 속삭였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다. 천천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 법을 이용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들의 도덕을 이용해. 첫 단계, 정보 수집. 나는 민준의 회사에 접근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다. 인터뷰에서 김 과장을 만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경력 좋네요. 환영합니다. 그의 미소는 역겹다. 나는 입사했다. 이제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다. 매일 출근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박 씨는 민준 일로 스트레스 받았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라고 웃었다. 준호는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 민준 덕분이야 라고 자랑했다. 나는 메모했다. 그들의 약점을.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민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제는 분노로 변했다. 왜 나만 믿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한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할게.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들을 피했다. 연애도 포기했다. 오직 복수만. 하지만 가끔 의심이 들었다. 이게 옳은가? 민준이 원할까?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입사 후 첫 달,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김 과장의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웠다. 나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했다. 불륜 증거, 호텔 영수증, 메시지 기록.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더 기다렸다. 박 씨의 약점은 이력서 조작이었다. 민준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다. 박 씨, 학력 위조 의심. 나는 대학에 문의했다. 익명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석사 학위를 속였다. 이 정보는 내 무기. 준호는 더 복잡했다. 그는 민준의 친구였다. 왜 배신했나? 조사해보니 민준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훔쳤다. 증언으로 민준을 제거하고 공을 독차지했다. 나는 그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녀석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했다. 빚이 있을지도. 내 일상은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대고 연습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미소 짓기. 속으로는 너희를 파괴할 거야. 이 이중성은 나를 지쳤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이 누나, 그만해 라고 말하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회사에서 김 과장을 관찰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욕설을 했다. 나는 그의 비서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과장님,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녀는 자네와 싸웠대요. 불륜 상대와의 갈등. 나는 천천히 접근했다. 박 씨와 친해졌다. 선배님, 조언 부탁해요. 그녀는 좋아했다. 대화 중 민준 씨 일 아쉽죠? 라고 물었다. 그녀는 글쎄, 그럴 만했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후회할 거야? 내 심리 변화는 컸다.
처음에는 복수가 정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독됐다. 그들의 약점을 알 때마다 쾌감이 느껴졌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민준의 죽음이 나를 밀어붙인다. 한 달 후, 첫 행동. 익명 제보. 김 과장의 불륜을 회사 인사팀에 보냈다. 증거는 일부만. 그는 조사받았다. 누가 그런 거야? 그는 화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봤다. 그는 승진이 미뤄졌다. 아내와 이혼 소송.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민준을 되돌려줄까? 아니.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 박 씨 차례. 그녀의 학력 위조를 대학에 재확인 후 회사에 제보. 익명입니다. 확인 부탁해요. 그녀는 해고 위기. 왜 나한테? 그녀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요. 선배님 속으로는 내가 민준을 배신했으니까. 준호는 마지막. 그는 이제 팀장. 나는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녀석의 아이디어가 민준의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노트북에서 찾은 파일. 내 내면은 갈등했다. 이게 옳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 하지만 법은 민준을 구하지 못했다. 사회가 그를 버렸다. 이제 내가 사회를 이용해 그들을 버린다. 밤에 민준의 사진을 봤다. 미안해, 누나. 그의 미소. 나는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출근했다. 복수는 계속된다. 김 과장의 몰락을 지켜보며 나는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동정심이 없다. 그들의 고통이 내 위안. 김 과장의 이혼 후 그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모두 알았다. 불륜 스캔들. 나는 그의 빈 자리를 봤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 내가 한 짓이다. 박 씨는 해고됐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너 알아? 누가 제보했어?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재취업이 어렵다. 학력 위조가 퍼졌다. 이제 준호. 그는 경계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해. 나는 그러게요. 라고 웃었다. 녀석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민준의 아이디어를 확인했다. 이메일 기록, 도난된 파일. 나는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상사에게 제보. 프로젝트 도용 의심 증거 첨부. 그는 조사받았다. 민준 거였어. 상사는 물었다. 준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 그의 몰락은 드라마틱했다. 해고, 소송.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민준 누나지? 회사에서 만난 적 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의 눈빛은 공포. 왜? 민준은 잘못했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도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가 나를 소비한다. 내 내면은 분열됐다. 낮에는 정상, 밤에는 괴물. 민준, 이게 내 복수야. 하지만 민준은 죽었다. 이건 내 복수.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다.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의 말, 나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대답. 그들은 알았다. 증인들의 몰락. 아버지는 그만해. 내 인생 망가질 거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준호의 소송 중 그는 자백했다. 민준 증언은 거짓이었어. 프로젝트 때문에 여론이 변했다. 민준의 무죄가 재조명.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준은 없다. 나는 승리했지만 패배했다. 내 영혼이 상처. 이 과정에서 나는 친구를 잃었다. 그들은 너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고립됐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다. 가족들. 그들은 민준을 버렸다. 어머니에게 갔다. 왜 민준을 포기했어? 그녀는 울었다. 살아야 하니까. 나도 살아. 복수는 가족에게도.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 아버지의 도박, 어머니의 외도. 민준도 알았지만 숨겼다. 나는 제보했다. 익명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누구야? 의문. 준호의 해고 후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성추행 사건 재조사 민준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 무죄 가능성.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대신 뒤에서 조작. 익명 게시물로 증언들의 모순을 지적. 여론이 뒤집혔다. 증인들은 비난받았다. 김 과장은 이혼 후 알코올 중독. 박 씨는 소송 중.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아버지의 말. 나는 민준을 생각해. 내 내면 갈등은 심해졌다. 복수가 쾌감이지만 공허. 민준, 행복해. 그의 사진에 물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나는 거절. 이미 목적 달성. 이제 여자친구, 수진. 그녀는 증언으로 민준을 버렸다. 왜? 조사해보니 준호와 불륜. 나는 그녀를 만났다. 민준 일 미안해. 그녀는 말했다. 나는 거짓이었지. 그녀는 놀랐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메시지.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의 회사에 제보. 그녀는 해고. 복수는 끝나가지만 나의 변화는 영구. 더 이상 웃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밤의 악몽. 민준이 누나, 그만 지라고. 하지만 깨어나면 계속. 이게 내 삶. 민준의 묘에 갔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니. 사회 전체가 적. 내 생각은 변형됐다. 모두가 배신자. 복수는 습관. 여론이 민준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수사, 증인들은 처벌. 김 과장은 자살 시도. 박 씨는 해외 도피. 준호는 감옥. 가족들은 파탄. 아버지 도박으로 빚, 어머니 우울증. 나는 지켜봤다. 만족. 아니. 피로. 내 삶은 빈 껍데기. 일상은 있지만 의미 없다. 가끔 도두. 이게 민준 원한. 하지만 상관없다. 이미 늦음. 수지는 나에게 연락. 용서해줘. 나는 아니. 그녀의 몰락을 봤다. 이제 혼자. 내 내면은 어둠. 나는 괴물. 하지만 살아. 복수가 나의 이유. 민준의 친구들 중 남은 자, 그들도 제보. 모두 무너졌다. 이제 나만 남음. 고독. 밤의 생각. 이게 승리. 아니.
패배. 하지만 계속. 모든 것이 끝났다. 증인들은 파괴됐고 가족은 산산조각. 민준의 이름은 회복됐지만 그는 없다. 나는 거울을 봤다. 너는 누구야?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 민준, 미안해. 하지만 후회 없어. 이게 정의일까?